아니, 한국 사람들은 추위를 못 느끼는 건가요?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한국에서는 따뜻해서 집안에서 반팔과 나시를 입을 수 있다고. 그렇게 따뜻할 수 있는 비법이 무엇이죠? 여기 실내에서 반팔을 입고 다니는 한국인들을 보고 핀란드 소녀가 경악하는데요. 이 소녀는 왜 그렇게까지 경악하게 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핀란드에서 살고 있는 23살 대학생 에밀리라고 해요. 이번 학기는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보냈던 것 같아요. 열심히 2학기를 지내다 보니 어느새 겨울방학이 다가왔고 저는 대학교에서 겨울방학을 맞아 여행 갈 만한 나라들을 고르고 있었어요. 평소에는 가까운 유럽 쪽으로 자주 갔었기 때문에 이번 방학에는 그동안 거의 가지 못했던 아시아 쪽의 나라들을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일본, 중국, 한국 등 여러 나라들이 있었어요. 중국은 한번 가본 적이 있어서 이번에는 넘기기로 했고 일본과 한국 중에 고를 생각이었죠. 처음에는 그중 설경이 매우 아름답기로 유명한 일본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시아에서 가장 선진국 반열에 들어있는 나라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드넓게 펼쳐져 있는 눈밭과 후지산을 실제로 보면서 그곳에서 온천을 하게 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두 곳에 가야겠다고 마음먹었던 전 일본에 대해서 알아볼수록 가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때문에 방사능 유출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 때문이었어요. 아무리 겨울에 보는 일본의 모습이 아름답다고 하지만 정작 행복하기 위해 가는 일본 여행에서 억울하게 몸에 이상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검색을 해보니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한다더라고요. 만약 일본이 자기 나라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문제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문제들을 제대로 처리하려는 모습만 보였더라도 이런 식으로 일본에 대한 신뢰가 깎이진 않았을 거예요. 누가 봐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저런 식으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태도 때문에 신뢰가 팍 깎여 버리더라고요. 이런 일본 정부의 모습 때문에 전 이번 여행을 준비하면서 더 이상 일본을 아시아의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답니다. 하는 수 없이 저는 다른 나라를 찾아야 했고 일본 옆에 나라인 한국으로 가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었어요. 핀란드에서도 세계의 다른 나라들처럼 한류 열풍이 불고 있고 자연스럽게 넷플릭스 같은 곳에서도 한국 드라마를 손쉽게 접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친구의 추천으로 한국의 드라마 중 도깨비라는 드라마에 푹 빠지게 되었고 여기에서 한국의 겨울이 나오는데 일본 못지않게 매우 아름답더라고요. 특히나 남녀 주인공들이 함께 행복하게 설원을 거닐고 있는 모습을 보다 보니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게다가 드라마에서는 남녀 주인공들이 겨울옷을 입긴 했지만 그렇게 꽁꽁 싸매고 있는 모습은 아니다 보니 한국의 겨울은 핀란드의 혹독한 겨울만큼 춥지는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핀란드의 겨울은 정말 세계적으로도 춥고 혹독하기로 유명하거든요. 어찌나 추운지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엔진을 시동을 끄게 되면 다시 시동이 걸리지 않는 바람에 시동을 항상 켜놓은 상태로 유지해야 하죠. 그런데 한국으로 가게 되면 저런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는 데다가 핀란드보다 겨울이 훨씬 포근하기까지 하다니 너무나 환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전 바로 한국행 비행기를 예매를 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한국 여행을 기다리면서 짐을 쌌어요. 그때 제가 큰 실수를 하나 했죠. 한국의 기후, 특히 겨울 날씨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봤어야 했는데 단순히 드라마 도깨비에 나오는 장면만 보고 겨울옷을 그렇게 따뜻하지 않게 준비했던 거였어요. 이때 저지른 실수 때문에 크게 후회를 했지만 반대로 이 일 덕분에 엄청난 경험도 하게 되는데 이건 좀 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그렇게 짐까지 모두 준비를 했고 한국으로 떠났죠. 한국으로 떠나는 여정은 시작부터 모든 게 정말 완벽했어요. 제가 일부러 한국을 더 경험하고 싶어서 한국의 항공사로 비행기를 예약했었거든요. 거기서 한국인 승무원들이 저에게 안내를 해주기도 하고 이외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해줬는데 제가 그동안 많은 비행기를 타봤지만 정말 이렇게 모든 면에서 완벽한 승무원들은 처음 봤어요. 제가 살고 있는 핀란드 헬싱키에서 한국의 인천공항은 비행기로 가더라도 자그마치 13시간이 넘어갈 만큼 엄청나게 먼 곳이에요. 제가 타고 있던 비행기의 승무원들도 사람이라서 분명 이렇게 긴 비행시간 동안 힘든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희 같은 승객에게 서비스하는 모습을 볼 때면 항상 밝은 미소와 친절한 말투를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얼굴은 어찌나 아름다운지 괜히 세계적으로도 한국의 승무원이 외모가 출중하기로 유명한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길었지만 편안하고 즐거운 비행을 마치고 인천공항에 도착한 전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공항 규모가 제가 출발했던 핀란드 헬싱키에 있는 공항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크고 웅장한 게 아니겠어요. 규모도 규모지만 내부가 정말이지 너무나 청결했어요. 제가 사는 핀란드 헬싱키에 있는 공항만 하더라도 화장실은 유료로 사용해야 하고 유료로 사용하는 화장실마저 전혀 깨끗하지 않죠. 하지만 한국의 인천공항은 달랐어요. 모든 화장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고 화장실 내부가 무슨 호텔처럼 꾸며져 있더라고요. 사실 인천공항에 대해서 칭찬하고 싶은 것들은 너무나 많은데 계속해서 이렇게 인천공항에 대한 좋은 점을 나열하다 보면 밤을 새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선 넘어갈게요. 아무튼 감탄밖에 안 나오는 인천공항에서 공항철도를 타고 제가 숙소를 예약한 남산한옥 마을 쪽으로 이동을 하기 위해 공항철도를 탔어요. 굳이 밖으로 나갈 필요 없이 실내에서 바로 공항철도가 연결되어 있어서 무척이나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인인 저도 굳이 다른 직원에게 물어보거나 할 필요 없이 안내 표지판들이 아주 상세하게 길을 알려주고 있어서 바로 공항철도 타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 영어로 말이죠. 공항철도 타는 곳에 무사히 도착해서 승차권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옛날에 중국에 친구와 함께 여행 갔을 때의 악몽이 떠오르는 거 아니겠어요? 아시다시피 중국은 옛날에 비해서 엄청나게 발전한 나라이기도 하고 과거에는 굉장히 폐쇄적이었지만 지금은 매우 개방된 나라로 잘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외국인에 대한 배려는 거의 없다시피 하더라고요. 분명히 옛날보다 훨씬 개방되었다고 해서 갔는데 그 쉬운 지하철 표 뽑는 것마저도 자그마치 30분이나 걸리는 게 아니겠어요? 물론 제가 중국어를 잘했다면 쉽게 뽑았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핀란드 사람이고 평생을 핀란드어와 영어를 사용해서 의사소통을 해왔어요. 그렇다 보니 중국어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도 모르는데 지하철 표를 뽑는 기계가 죄다 그림같이 생긴 한자로만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버튼을 눌러봐도 도저히 그 흔한 영어 번역조차 제공되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약 3분가량을 헤매이고 있자 저희 일행 뒤로 표를 뽑기 위해서 줄 서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웅성웅성대면서 눈치를 주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어떻게든 지하철을 타고 목적지에 갔어야 했던 상황이라 반드시 표를 뽑았어야 했고요. 그러다 보니 좀 더 헤매이게 되었는데 약 5분 정도 지나자 누군가가 저희에게 고함을 치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살고 있는 핀란드에서 누군가가 공공장소에서 소리 지른다는 건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 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았던 저희는 결국 지하철 표를 뽑지 못하고 다시 줄의 맨 뒤로 돌아가서 표를 뽑기 위해 시도했죠. 이렇게 비슷한 일로 인해서 계속 줄의 맨 뒤로 3번이나 갔던 저희는 도저히 저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모두 저희를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저희를 벌레 보듯이 쳐다보기까지 했죠. 참다 못한 제 친구가 어딘가에서 영무원을 불러왔지만 그 영무원도 저희와 의사소통이 거의 안 되다 보니 스마트폰의 번역기 앱으로 어찌저찌 소통을 해서 30분 만에 표를 뽑을 수 있었는데 그마저도 엄청나게 귀찮은 티를 내면서 불친절하게 대꾸하는 거 있죠. 아무튼 이때의 경험을 계기로 저희는 중국에는 다시는 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자동 발매기는 차원이 다른 수준을 자랑했어요. 우선 첫 번째 화면에서부터 손쉽게 언어를 영어로 변경할 수 있었죠. 여기에서부터는 모든 게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저희는 인천공항에서 서울역까지 한 번에 가는 직통열차를 타고 가려고 했기 때문에 열차의 종류만 선택하면 됐었죠. 중국에서는 같은 행동을 30분 만에 그것도 매우 큰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했었는데 한국에서는 단 20초 만에 해결할 수 있었어요.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여러 국가를 다녀본 제 입장에선 한국이야말로 손에 꼽을 만큼 외국인에게 친절한 선진국이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공항철도 열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전광판의 열차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고 몇 분 뒤에 도착 예정인지까지 바로 알 수 있어서 무척 인상 깊었죠. 그렇게 공항철도를 탑승했는데 열차 자체도 어찌나 깨끗하고 쾌적하던지 마치 어제 새로 개통한 따끈따끈한 노선 같았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탑승했던 건 직통열차라서 그런지 몰라도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더라고요. 거의 날아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는데 알고 보니 공항철도보다 두세 배는 빠른 KTX라는 열차까지 있다는 거 있죠.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계속 감탄을 하면서 어느새 서울역에 도착했고 남산 한옥마을에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 서울역 환승센터라는 곳에 갔어요. 제가 사는 핀란드조차 이 정도로 편리하게 환승할 수 있게 배려해주지 않았는데 한국은 정말 배려가 넘친다는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밖으로 나가려는데
그때 전 처음으로 한국의 겨울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어요. 밖으로 나오자마자 피부로 느껴졌던 엄청난 찬바람은 제가 한국의 추위에 대해서 단단히 착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줬어요. 정말 피부가 마치 칼로 베이는 듯한 칼바람이더라고요. 나중에 저만 이렇게 한국의 한파에 놀랐나 싶어서 유튜브를 찾아보니 이미 저 말고도 수많은 외국인들이 겨울철 한국에 방문했다가 깜짝 놀란 영상이 수두룩하게 있었어요. 제가 살고 있는 핀란드도 겨울에 세계적으로 추운 편으로 유명하지만 한국의 겨울도 그에 못지않게 엄청난 추위를 자랑했어요. 한국의 겨울을 만만하게 보고 옷을 그다지 따뜻하지 않게 갖고 왔던 전 충격을 받고 다시 서울역 쪽으로 돌아갔어요. 알고 보니 거기에 쇼핑센터가 하나 있더라고요. 더 따뜻한 옷을 사지 않으면 저런 추위에서는 핀란드 출신인 저도 버틸 자신이 없어서 바로 쇼핑센터로 들어갔죠. 거기에 들어가자 패딩은 패딩인데 무척이나 길고 빵빵한 패딩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이게 한국에서 유행하는 롱패딩이라는 거였어요. 안 그래도 인천공항에 있을 때부터 사람들이 김밥처럼 엄청나게 긴 까만 옷들을 모두 두르고 있어서 신기해 보였는데 그게 전부 롱패딩이었죠. 처음 봤을 때에는 이상한 옷 같아 보였지만 한국의 강추위를 몸소 느껴본 저는 한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롱패딩이 필수일 것 같다는 판단을 했고 바로 구매했어요. 결제하자마자 롱패딩을 입어봤는데 아니 실내라서 그랬는지 몰라도 따뜻한 정도를 넘어서 덥게 느껴지는 게 아니겠어요. 이 롱패딩 하나만 있으면 밖에서 돌아다니는 동안만큼은 어떤 추위도 다 이겨낼 자신이 있었죠. 그렇게 롱패딩을 구매하고 다시 환승센터로 버스를 타러 간 저는 환승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열선이 깔려있는 의자를 보고 한 번 더 놀라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편리한 시설들이 너무나 익숙해서 당연하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제가 갔던 그 어떤 나라에서도 버스 정류장 의자에 열선이 깔려있는 건 본 적이 없답니다. 덕분에 야외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도 무척이나 따뜻하게 기다릴 수 있었고 제가 타야 하는 번호의 버스가 몇 분 뒤에 도착할 예정인지와 같은 정보가 정확하게 표기되는 건 이제 두말하면 입이 아픈 수준이었죠. 버스를 타고 마침내 저는 제가 예약한 숙소가 있는 남산 한옥마을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숙소에 도착하자 거기 계신 직원분께서 웃는 얼굴로 친절하게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저에게 추운데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고생 많았다며 인사를 건네셨죠. 그제서야 저도 좋은 곳에 오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안도감에 긴장감이 풀리게 되었어요. 분명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인데도 제가 살던 고향에서나 느낄 수 있는 포근함이 느껴졌죠. 그런데 직원분의 옷차림이 이상했어요. 분명히 밖은 영하 10도까지 떨어질 정도로 무척이나 추운데도 직원분이 반팔티 한 장만 입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곧 저는 그 직원분이 왜 저렇게 반팔티만 입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답니다. 제가 예약한 방에 체크인을 하고 방 안에 들어갔는데 무척이나 방이 훈훈한 게 아니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직원분이 제가 추울까봐 미리 방을 따뜻하게 데워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온돌이라고 하는 한국의 전통적인 난방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렇게 방을 따뜻하게 만든다고 설명해 주셨죠. 온돌은 바닥 자체를 가열해서 방을 따뜻하게 만드는 방식인데 하루만 온돌방에서 자보면 온돌의 매력에 푹 빠질 거라며 웃으면서 설명하시고는 원래 있던 곳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설명을 듣고 보니 뭔가 핀란드에서 주로 사용하는 벽난로나 히터와는 공기 자체가 많이 달랐어요. 특히 히터 같은 경우에는 공기를 따뜻하게 만들어주기는 하지만 피부가 무척이나 건조해져서 계속 틀고 있기에 부담이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묵었던 온돌방 같은 경우는 그런 건조해지는 느낌이 전혀 없었죠. 게다가 히터를 사용하면 지금처럼 추운 겨울철에는 바닥이 무척이나 차가워서 바닥에 눕는다는 건 절대 생각할 수 없어요. 그랬다가는 감기에 걸리기 쉽상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온돌방은 전혀 달랐어요. 방에 들어가서 편한 옷차림으로 갈아입은 지 약 10분이 지나자 무척이나 노곤노곤해져서 바로 눕고 싶더라고요. 사실 핀란드에서 한국까지 오는 여정이 길어서 몸에 피로가 많이 쌓여있는 상태였는데 저도 모르게 방바닥에 누워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정신을 차리자 3시간이나 지나 있었어요. 중간에 깨지도 않고 낮잠을 자버린 거였어요. 놀라웠던 건 그렇게 낮잠을 자고 일어나니 몸이 아주 개운했다는 사실이었어요. 핀란드에 있는 집에서 잘 때에도 항상 자고 일어나면 이상하게 몸이 뻐근했는데 온돌방에서 자고 일어나자 새로 태어난 듯한 기분이었죠. 이런 것 때문에 직원분이 온돌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하셨구나 하면서 감탄했죠. 기지개를 켜고 좀 더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방 밖으로 나갔죠. 그러자 이번에는 또 다른 직원분이 저를 친절하게 맞아주셨어요.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오시는 손님들에게 환영하는 의미로 한국의 전통차를 주신다며 한 잔 권하시길래 감사하다는 인사를 건네고 권해주시는 차를 마셔봤죠. 이렇게 맛있는 음료는 처음이었어요. 음료 자체가 엄청 부드러웠고 달콤했죠. 그래서 제가 이건 어떤 음료냐고 직원분께 여쭤보자 이건 한국의 전통차인 율무차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무척이나 감탄하며 맛있게 먹자 직원분이 율무차를 한 박스나 챙겨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덕분에 핀란드에 돌아온 후에도 한동안 커피가 아니라 율무차에 푹 빠져서 살았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들 이외에도 한국에 처음 방문했는데도 정말 즐거운 시간들의 연속이었어요. 그래도 제게 가장 인상 깊었던 걸 하나 꼽자면 유독 추웠던 그날 얼어붙은 제 몸을 녹여줬던 숙소에 깔려있던 따끈한 온돌바닥이에요. 핀란드에 온 지금도 그 온돌방을 여전히 잊지 못해서 제가 살고 있는 집에도 온돌바닥을 깔 수는 없는지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제게 따뜻한 겨울이 뭔지 제대로 알려줬던 한국으로 조만간 또 여행하러 갈 계획이에요. 한국인 여러분들, 제가 한국에 가면 반갑게 인사해주세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핀란드 소녀 에밀리에게 한국에서 겨울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이야기가 널리 퍼질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